정신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멘탈,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의 13가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멘탈이라는 거. 이 멘탈이 하나 무너져버리면 다 끝난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천재적인 어떤 머리를 지녔다 할지라도 이 시험 볼 때 이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불안해져 버리면 결국은 수능 시험을 망쳐버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가지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시합장에서 벌벌 떨어버리면 긴장돼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죠. 발표나 프리젠테이션, 어떤 내가 노래나 공연을 정말로 피땀 흘려서 노력을 했는데 이 멘탈이 지켜주지 못해서 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이 어떤 가수가 노래할 때 목소리가 떨릴 수 있는 거죠. 발표를 하는데 머릿속이 멍해져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런 발표 공포증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약하면 인간관계 함에 있어서 이 대인 공포증이 생기면서 사람 관계를 하지 못하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멘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멘탈 강한 사람들의 13가지 특징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면서 나도 이런 부분을 좀 더 배워야 되겠다. 내 자신도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거를 인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13가지 특징. 첫 번째, 그들은 자신의 환경이나 주변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한탄하거나 남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서운해하느라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삶이 항상 쉽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게 어떤 말인가요? 결국은 어떤 무엇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고통받지 않는다. 즉 어떤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고 남들의 어떤 말 한마디나 그런 거에 따라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내가 갈 길을 내가 묵묵하게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이 항상 쉽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삶이라는 건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이 삶은 정말로 때로는 내가 피땀 흘려서 만들어가야 될 어떤 세상이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은 내가 삶을 주도권을 갖고 힘들더라도 내가 걸어가겠다라는 거죠. 이것 탓하고 저것 탓하면서 과거에 안 된 것을 계속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인생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정신력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도 남을 휘두르지 않는다. 그들은 상사가 짜증나게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우리의 이 정신력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성공과 이 행복을 위해서 집중해도 부족할 판인데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에 쉽게 휘둘리고 누가 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다 소모해 버린다. 그래서 정작 내가 쓸 에너지가 없으니까 정작 본 게임에 있어서는 힘이 쭉 빠지니까 실수나 실패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어떤 정신력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그들은 변화가 두려워서 피하지 않는다. 회피하려 하지 않는다. 불평을 하기보다는 변화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고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다. 그들은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자신들은 그 변화에 적응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이 변화라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말은 성장이 되는 건데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이 변화라는 것이 두려움이다, 고통이다라고 인지가 되는 것이고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 변화는
성장이다. 이게 두렵다고 해서 피하지 않는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내가 했을 때, 그 변화를 꾀했을 때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를 찾으면서 유연하게 대처한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가 이 변화로부터 내가 극복할 수 있고 이 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나는 틀림없이 이 변화된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용기 내어서 도전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겁은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있겠지만 이 변화 자체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이 변화 속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다라는 자기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교통체증 등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그들은 인생에서 컨트롤 가능한 것들에 집중한다.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태도뿐이다. 어찌 보면 이 멘탈 강한 사람들의 어떤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들은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바꾸는데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상사가 나를 짜증나게, 내가 그 상사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업무에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차가 막히는 곳을 내가 재수없어, 왜 또 차가 막혀가지고 하면서 인상 쓰면서 짜증내면서 빨리 가려다가 옆 차랑 계속 싸우면서 접촉사고 나고 그런 식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어떤 교통체증도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연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막을 수가 없다. 근데 유일하게 내가 막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태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바꿀 수 없는 환경은 가만히 놔두고 바꿀 수 있는 내 태도, 내 변화, 내 성장, 나의 행복, 나의 성공의 에너지를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다. 약한 사람들은 계속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허비한다. 마치 지나간 과거를 자꾸 들춰가지고 자신을 후회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들은 남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항상 모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필요할 때 놓으라고 이야기하거나 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공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그들도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그들은 남들의 어떤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일부러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굳이 내가 남들의 어떤 비유나 그 사람들을 맞춰가면서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예의는 다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예의를 표하지 않으면 나도 그냥 그 사람이 한 만큼 똑같이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더 에너지를 써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더 잘해주기를 그러잖아요. 또 쓸데없는데 에너지, 정신력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남에게 잘 보이고 남의 기분을 잘 맞춰주는 남의 어떤 기쁨조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예의는 다 하되 서로 어느 정도 예의를 다하면 좋은 것이고 상대방이 예의를 표하지 않으면 나 또한 그 정도만큼 대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에너지를 다음부터는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예상된 문제점을 피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모하거나 어리석은 위험에 뛰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예측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마다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험과 이익을 재보는 데 시간을 쓴다. 그리고 그들은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잠재적 손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검사한다. 그들은 결국은 어떤 무턱대고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을 확인도 안 하고 나 이거 할 수 있다. 자기 목숨을 갖다 바칠 정도로 어리석고 무모하지 않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예상된 예측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하고 나서 이 정도의 위협이 있는데 내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때 정확하게 뛰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충분히 하기 전에 어느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에너지를 갖다 바쳐서 도전할 만한 용기가 생긴다. 그리고 스스로가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다가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가 볼 때 와, 저 사람 정말 멘탈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냥 용기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들은 이 멘탈 강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노력도 하고 많은 고민도 하면서 스스로가 어떤 이익과 손실을 구분하면서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행동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그들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 속에 머물면서 그때 일이 달랐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날들에 대해 환상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현재에 살면서 미래를 계획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내가 그때 공부를 좀만 더 했더라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가장 의미 없는 헛소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도 또 그렇게 아마 했을 거라는 거죠.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내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를 그때 내가 공부를 했으면, 그때 내가 부모 말을 잘 들었으면 이게 아쉬움은 들지 몰라도 쓸데없는 에너지다. 이미 과거로 가지도 못하고 설령 이 사람은 과거로 간다 해도 그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에너지를 이제는 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엄청나게 종교 1등을 하건 엄청나게 사장이었건 화려했을 때라도 설령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과거에 어떤 내가 찌질한 어떤 왕따였던 그것도 상관도 하지 않고 과거에 내가 왕자였던 그것도 상관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을 잘 살면서 미래를 계획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멘탈 강한 사람한테는 과거는 큰 의미가 없다. 현재와 미래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8번째, 그들은 같은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며 과거의 실수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운다. 그리고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계속 움직이며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결정을 한다.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바보는 똑같은 실수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과거를 후회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실수했으면 이거를 충분히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일부터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내 정신력을 바꾸는 거고 내 멘탈을 멋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실수가 있다라면 그 실수를 빨리 배우고 교훈 삼아서 내일부터는 당장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실수가 반복이 되니까 우리의 정신력은 금방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실은 이 장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정작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건 뭐냐면 이 작은 단점이에요. 이 작은 단점 하나가 서서히 커지면서 구멍이 돼서 내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이 소소한 실수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항상 반성해서 배우고 깨닫고 다시 재도전하면서 자신의 어떤 장점화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번째,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억울해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생에서 거둔 성공을 축하하고 인정할 줄 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자신들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을 때 질투나 배신감을 키우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성공을 하게 된 것이라 인정하고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기회를 찾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아니고 사촌이 땅을 샀는데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땅을 샀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고 나도 그것을 배워서 건강한 노력을 통해서 적법한 방법으로 나도 성공을 거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이 어떤 성공하는 것을 자꾸 질투하고 저 사람을 어떤 험담하고 시기하게 되면 결국은 내 마음에서는 이 건강하게 내가 성공하려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얘는 운이 좋아서 얘는 부모 잘 만나서 성공했을 거야. 그런 식으로 남들의 어떤 그 공정한 노력을 폄하하고 깎아내려가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건강하고 공정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나 또한 남들이 이렇게 요행을 통해서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쉽게 요행을 얻어서 성공하려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된다. 그것은 멘탈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멘탈이 약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이다. 그래서 남들의 성공도 충분히 인정하고 그러면서 나 또한 그런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지금도 매일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억울해하지 않는다. 10번째, 그들은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실패를 포기의 이유로 보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성장과 개선을 위한 기회로 실패를 이용한다. 그들은 그것을 바르게 해낼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진짜 실패는 뭐냐면 한두 번의 실패가 아니라 자꾸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 한두 번의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정말 실패이고 인생이 망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TV나 영화에서 보면 정말로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어떤 실수와 패배 속에서 또 도전하고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멘탈 강한 사람은 한 번의 실패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그것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도전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사전에는 실패란 단어가 없다. 포기란 단어가 없다. 그냥 끝까지 도전밖에 없다. 이 도전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고지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멘탈 강한 사람은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같이 달리기를 시작했어도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중도에 결국은 다 포기할 테니까. 왜냐하면 서로 어느 정도 힘들 때 한 번, 두 번 실패하면 다 포기하는데 멘탈 강한 사람은 그때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 고지에 제일 빨리 도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1번째, 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견뎌내며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체된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지 않으며 생산적으로 이용한다. 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며 홀로 있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사실은 이 멘탈 약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나 혼자 있으면 심심해요. 외로워요. 제발 누군가가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의 혼자 어떤 멘탈이 약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멘탈이 강한 사람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도 즐겁고 또 홀로 혼자 가만히 있을 때도 즐겁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홀로 있는 시간을 외로워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생산적이고 나에게 즐겁고 기쁜 시간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2번째, 그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돌봐줘야 한다거나 세상이 그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장점에 기반하여 기회를 찾는다. 이 멘탈 강한 사람은 세상이나 주변 사람이나 어떤 존재가 나에게 뭔가를 꼭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가 내가 사람들이나 세상에게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에게 마땅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게 아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사람한테도 기대하지 않는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자각하고 이 장점을 계속 개발해서 자기만의 기회를 삼는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저 하늘에서 감나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내가 직접 감나무로 올라가서 감을 따서 먹는다. 마지막으로 13번째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일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갖고 있는 기술과 시간을 이용하여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단기적인 어떤 목표에 어떤 집착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노력했으면 그 노력한 만큼 보상이 지금은 아니라도 시간이 흘려서 충분히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어떤 너무 쉽게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항상 여유로우면서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상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13가지 특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중요한 내용이고 저 역시도 배워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종합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어떤 한 가지가 가장 뇌리에 박히는 게 이 멘탈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이 정신력을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멘탈이 약하다는 것은 이 정신력을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썼던 것 같아요. 지나간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얘가 왜 나한테 그 말을 했을까?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았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 나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지? 누가 나 싫어하면 어쩌지?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제가 왜 나한테 잘하지 않지? 왜 직장 상사가 나를 미워하지? 왜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잘 되지 않지? 정말로 난 재수가 없는 건가?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 누군가가 나를 좀만 위로해주고 나를 좀 공감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이 어떤 주요한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게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까 멘탈 강한 사람은 정말 쓸데있는 데 에너지를 쓰게 되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정신력이 강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을 쓸데없는 망상, 잡생각, 생각, 상상 속에 빠지다 보니까 정작 계속 부정적으로 빠지면서 현실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미래를 보더라도 암담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내가 더 초라해지니까 또다시 과거의 내 모습이 밉고 화가 나면서 이게 엄마 탓이야, 세상 탓이야, 사회 탓이야 이렇게 울분을 쌓아가면서 항상 위축되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화를 낸 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항상 인생에 끄달려가는 마치 세상과 싸워야 되는 세상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항상 불만투성이로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항상 내가 위축된 상태, 불안한 상태, 즉 멘탈이 약한 상태,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괴감, 패배감 속에서 살아갈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어떤 13가지 방법처럼 우리도 꾸준히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내 어떤 삶이 더 성공할 것이고 행복한 삶에 가까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실무체조사 김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